여러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오늘 저녁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거의 한 2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일단 구치소로 가야 되겠죠. 경찰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의 운명,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의 어떤 운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대한민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20%가량 되잖아요. 게다가 수출 비중도 다른 어떤 기업보다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ICT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제품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이 안 돌아가냐, 그래서 수출이 안 되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 총수가 자리에 지키고 계열사 사장들을 독려를 하는 거하고 총수가 감옥소에 가 있으면서 서면 내지는 면회 형식으로 경영을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 생활하실 때 느끼셨을 거예요. 상사가 안 계신 날 얼마나 편한지 말입니다. 내비 상사가 없을 때 제가 엄청나게 편했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겉으로는 구속이 돼서 걱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계열사 단독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그야말로 어떤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긴장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게 되니까 그만큼 절실함이 떨어집니다. 절실함이라는 것은요. 기업에서 성과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창업을 해도 절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실함이 있어야 성공하는데 그 절실함이 좀 줄어든다, 반감된다. 그러면 그만큼 경영에 대해서도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은 아주 크나큰 위기, 세계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이 위기가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것도 엄청난 삼성의 어떤 시련입니다. 시련. 삼중악재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 와중에 총수까지 구속이 된다고 하니까 모두들 걱정할 수밖에. 일중악재 첫 번째가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요. 반도체가 요즘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10개 제품에 대해 세계 1등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이잖아요. 이 10개 제품은 첨단 기술 제품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뭐야? 우리 기술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걸 지금 막고 있을 정도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유럽의 첨단 기술 회사들을 중국 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인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그 기업의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막겠다는 거예요. 예. 시장 경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금이 유럽의 첨단 기술 제품이나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핵심을 두고 지금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미국은요, 하웨이에다가 반도체 못 팔게 합니다. 현재까지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쉽게 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였어요. 예, 하웨이는 대만 TSMC라는 회사로부터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해왔는데 대만 TSMC라는 회사가 미국의 어떤 경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하웨이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하웨이는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게 지금 삼성한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삼성 못합니다. 삼성도. 지금 있는 것도 메모리 반도체까지 규제가 확대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오더가 오죠. 주문이 옵니다.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의 견제라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악재 중에 악재가 미중 무역 전쟁인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규제의 규제. 이 반도체 규제가 지금은 비메모리지만 메모리까지 확대가 될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우리 수출도 그렇고요. 우리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가요. 수출 비중으로 따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중국으로 가는 게 직접 수출이 37.9%가 되고요.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이 거의 한 13%에서 15%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지금 반도체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격화가 되면 될수록 비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넘어올수록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만 삼성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수출이 중국에 지금 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25.1%예요. 거기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악재고요. 이게 총수가 직접 풀어야 될 문제들이죠. 예, 두 번째 악재, 삼중고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중고는요.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홍콩은 중개 무역으로 사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으로부터 지금 반환이 됐잖아요. 중국으로. 그러면서 중국이 일국 이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발의를 하면서 중국 법률을 적용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전복을 깨한다든가 중국 본토에 대한 어떤 불만을 나타낸다든가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중국 보안법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 중국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이나 관세나 투자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옛날에 영국이 갖고 있을 때 특별 지위를 줬던 것처럼 일국 이체제가 될 때도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박탈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적어도 1200개, 1300개가 넘거든요. 특히 미국 기업이 많은데 이거 지금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로도 오는데 서울로 오는 그 비중은 굉장히 적고요. 이미 벌써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외국 자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달러고가 늘어나는 게 거의 한 4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쪽으로 빠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당분간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들 여기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홍콩에 대한 특별지휘비가 이게 만약에 훼손되면 홍콩이 왜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나 하면요. 일단 영세율의 어떤 관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달러가 안정적이에요. 달러가 안정적. 환율이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광동 지방이나 이 아랫지방은 있잖아요. 아랫지방은 직접 가는 것보다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앞으로 직접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수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협력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중국 반도체 공장에 가서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절박하거든요. 이 문제도 지금 삼성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고요. 이제 세 번째 악재가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일본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말입니다. 강제징용 법원에 대해서 자산 압류 공시 송달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이제는 그 강제징용 갔던 사람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미 일본 정부는 보복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단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에 대한 규제 또 규제겠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소재도 많이 규제를 할 거고요. 장비도 많이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1차로 규제를 했을 때는 소재 규제를 했어요. 소재가 포토레지스트나 에칭가스나 폴리이미드나 이렇게 세 가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국산화가 많이 되고 소재 다변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요. 아직 멀었어요. 일본에 대한 의존도라고 하네요.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89.9%가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화수소가 많이 이제 의존도가 줄었습니다. 34.3%로 줄었고요. 플루올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93.3% 아직 여전합니다. 의존도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 분명히 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규제가 수출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제 수출 안 한다.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불허할 수도. 여기에다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거, 웨이프라고 하는 거 여기에도 제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요. 반도체 웨이프 회로를 새길 때 사용되는 이 소재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거의 독점이고요. 90% 정도 우리는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웨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산 비중이 40%가 넘고요. 또 일본 장비에 대한 의존도도 35% 안팎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특히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하겠다.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충격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거 얼마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악재입니다. 악재. 그러니까 이 큰 것만 봐도 지금 삼성에는 큰 악재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악재 세 가지가. 이런 악재는요. 총수가 없으면 풀지를 못하는 그런 심각한 악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사라지기라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총수인데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도 될 텐데 굳이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직까지 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뭐 검찰은 민주적 검찰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너무 강하니까 검찰 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도 받겠다. 그래서 이미 몇 사람들이 외부 전문가의 어떤 판단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거냐 구속할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이 적정한 거냐 하고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 검찰 수사위원회의 어떤 적정성이나 구속 여부를 판단을 받겠다고 하니까 검찰은 느닷없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아주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될 거다는 직감이 있었겠죠.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검찰의 어떤 그 기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구속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정한지 또 기소 여부가 적정한지를 외부 전문가에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카드를 들었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기회도 주지 않고 검찰이 그냥 괘씸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요. 아직도 똑같다. 예, 검찰의 어떤 독점적 권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예, 이게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거의 4년째 조사를 받고 있고요. 삼성에 있는 많은 사장급들 임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와 관련돼서 구속이 돼 있습니다. 예. 또한 압수수색도 100차례를 넘게 할 정도고요. 100차례 넘게 엄청난 검찰의 압박이 계속돼 왔죠. 삼성이 1등 기업이고 경영 성교와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을 너무 부풀렸다 이거예요. 부풀렸다. 이게 삼성물산보다 못한 주식인데 배율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만들었다. 왜? 제일모직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배율이 달라졌으니까 삼성물산이 거의 지주회사나 다름없는데 지주회사의 주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계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지금 공방이 붙어 있는 거랍니다. 예. 때문에 이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의 시련 이런 것도 가만히 대해서 불구속 기소로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회를 줘야죠. 이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구속이 되면 삼성에 대한 국제 신뢰도라고 하냐 신인도라고 하냐 신인도도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리더십 공백 총수의 어떤 구속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중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도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일 때 말입니다. 예. 어떤 기업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게 가만히 돼야 된다는 것 반드시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예,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줘서 실제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